봄바람 휘바이 흔들리는 파칼리피 울려 퍼질 대들기에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봄바람 이제 끝났고 이제 가을이 왔어요.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 기사만 봐도 빡치는데 제목만 봐도 빡치는데 알고 보면 더 깊이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 여러분, 원전하면 요즘에 사실 좀 약간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뭐 정부에서 이거 친환경이야 이 새끼들아 뭐 이러니까 그냥 친환경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다, 이건 완전 친환경, 이건 우리 미래다, 가야 된다, 가자, 이렇게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여, 재생에너지가 아니 친환경 원전이 있는데 굳이 재생에너지에 뭘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억지로 원전 굴리면 되지 않냐, 왜냐, 이거 친환경이니까. 또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그거 아닙니까, 아이언맨 여기 들어가는 그거 아닙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소형 원자로 이런 거 만들고, 노후된 원정도 이거 계속 쓸만해. 왜냐? 친환경이니까 쭉 쓰자. 아나바다 그래서 고쳐 쓰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또 뭐 R200 이런 거에는 뭐 걸리지가 않는 건지, 이게 우리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지 한번 요거 관련해서 KBS에서 단독 보도를 한 기자가 한 분 계시고, 또 원전하면 또 약간 좀 빠삭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두 기자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학부의 서재희 기자 그리고 박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예, 하시죠. 네. 박대희 기자 워낙 유명하니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산업과학부, KBS 산업과학부에서 과학 담당하고 있는 서재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시죠. 예, 저도 같은 산업과학부에서 기업 쪽 담당하고 있는 박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원전 관련해서 서재희 기자와 박대희 기자 이번에 단독 연속 보도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게 된 건지, 요거 노후 원전 관련된 기사인데, 원전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왜 쓰게 되셨는지부터 서재희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노후 원전의 수명이 이제 만료가 설계 수명이라고 하는데, 설계 수명이 40년이죠. 보통 원자로를 설계하면 40년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40년이 도래했을 때 이거를 덜 쓸 거냐 아니면 그만 쓸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원전들 중에서 40년 도래하는 것들이 이제 줄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수명을 연장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자로가 그 전에는 그러면 원장 안 하는 걸로 돼 있다가 그런 것도 거예요? 있어요. 안 하는 걸로 했다가 하기로 바꾼 것도 있고, 오케이. 이렇게 많이 기조가 이제 바뀌었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거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라는 불안감이 이제 있죠. 누구나 다 이제 걱정을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후 원전에서 갑자기 뭐 사고가 난다든지 멈춰서는 것 자체가 이제 사고니까요. 사고로 인해서 멈춰섰을 때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지금 국정감사가 이제 한참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의원실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죠. 네. 우리가 뭐 드라마 체르노빌도 있지만 실제로 정말 후쿠시마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원전에 대한 이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사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둘 다. 그렇죠. 그때 과학자나 정부들 다 안전하다고 했어요. 근데도 사고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피해가 정말 재앙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건 원전은 최대한 안전하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최근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노후 원전 안전 경고음. 그러니까 노후 원전이 위험하다. 재가동 승인 3개월 사이에 150회나 스톱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건데, 이 정도로 뭔가 뭐 노후 원전들이, 그러니까 150회 스톱됐다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스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스톱되는 원인이 다양한데, 보통 스톱이 되면 이제 그 정비를 하죠.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임계 승인을 하는데, 그 뒤로도 그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원전이 멈춰서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일반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부품은 다 노후가 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삐그덕거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전이 그렇게 많다는 프랑스에서도 항상 일정 비율의 원전은 멈춰 서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계획 정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고로 멈춰 서기도 하고요. 근데 사고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체르노빌 이런 사고가 아니고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멈춰 섰다. 이러면 일단 사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에 CHMJ 땡땡땡님이 아니 고물차돼서 폐차시켜야 될 차를 자꾸 운행시키면 멈춰 서겠지. 폐기시켜야 될 원전을 자꾸 가동시키니까 저런 거지. 이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재 기자와 이제 취재를 해본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고 특히 이제 뭐 고리 3호기 이제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고가 자주 나나 이제 뭔가 이게 아니 정비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차라고 해도 정비할 때 부품을 세핑으로 잘 바꾸고 잘 정비 잘 닦고 조이고 기름 칠하면 꽤 오래 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고가 잦나 요걸 봤더니 3년마다 교체할 부품 12년 방치. 이게 정확히는 이제 3주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품이 안 바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따져보니까 너무 황당한 이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일단 고리 3호기 사고가 그런 거였나요? 네네. 어떤 사고였습니까? 사고 설명해 주시죠. 고리 3호기가 지난해 7월 12일 날 갑자기 멈춰 섰거든요. 네. 근데 그 왜 멈춰 섰나를 보니까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요거를 제가 드릴 텐데 빨리 주시죠. 이렇게 그 원자로가 있고 이게 원자로에서 그 가동을 하면 증기 발생기를 통해서 이제 밸브를 거쳐 터빈으로 이렇게 가게 돼 그렇죠. 있더라고요. 터빈을 돌리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증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밸브가 닫혀야 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닫히는 게 정상인데 밸브가. 이게 예상치 못하게 닫힌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밸브를 구성하는 부품 중에서 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스템이라는 게 이거 스템이 있고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이제 딱 내려가면 이제 밸브가 닫히는 거고요. 스템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얘가 이제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뚝 떨어지면서 이제 닫혀버린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원자로가 자동 정지가 됐죠. 이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스템이 그러면은 이게 왜 손상이 됐나 따져봤더니 과거에 1993년과 2003년에도 고리 몇 호기인가요? 4호기랑 잠깐만 항상 헷갈립니다. 고리 4호기랑 2호기에서 똑같은 형태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스템이 이걸 안 잡아줘가지고 디스크가 틱 닫혀가지고 밸브가 닫혀버리는. 네, 스템이 문제가 생기면서 스템이. 손상되면서 이렇게 뚝 닫히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사고가 왜 반복되는가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사고가 나서 이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세운 게 그 뭔가 이 스템을 손상시키는 그 고진동 구간의 출력을 최소화하자 이런 대책이 하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진동 수가 오면은 이 스템이 많이 떨려가지고 손상이 가니까 그 진동수를 좀 피해 보자. 네네. 그 진동에서 어떤 원자로 시험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런 대책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대책이 중요한데 이 스템이 아무리 뭐 관리해도 낡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게 뭐 1.5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근데 그때마다 이제 3주기마다 교체를 하자 이렇게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한수원 내부에서 다 이제 공유를 했대요. 문제는 리스트에 안 적은 거죠. 무슨 리스트? 그 직무 리스트라고 이제 부품 뭘 교체를 얼마 만에 해야 되냐 이걸 적어놓은 그 리스트에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반영 안 한 채로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새로 왔어요. 몰라서 12년 동안 놔둔 겁니다. 와. 이런 황당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심하냐? 보통 노후 원전이 멈춰서면 뭐 부품은 낡게 돼 있고 그리고 관리 잘하면 되지 않냐 이건 기본적인데 이 기계가 낡는 것은 낡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교체하면 되잖아 그거는. 네. 근데 이 대책을 세우면은 지키는 건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직무 리스트에 안 썼다고 해서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기업적인 사고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게 누구는 제가 전문가 아니고 모르겠지만 그 밸브 그거 그냥 뭐 증기 가는 거 막힌 거라서 별거 아니야. 다시 열어주면 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이거라서 그런 거고 예를 들어 다른 것도 이런 식이라면은 뭔가 그렇죠. 안 지키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실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 사고로 인해서 어떤 방사능 누출이나 그런 어떤 위험적인 그런 상황은 없었지만 잠재적인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볼 네.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계획된 상황이 아니고서 밸브가 차단되는 거는 분명히 오작동이고 이런 오작동이 누적된다거나 하면 정작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기본적인 상식선에서의 우려와 이제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수원 쪽에서는 이게 어떤 그런 위험 상황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당연히 강조를 하는데 아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위험한 상황 갔으면 끝이죠. 큰일 나죠 그러면. 그거는 위험한 상황이지. 절대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래서 하나만한 근데 소리를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거를 좀 면밀히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이런 취재를 하고 또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럽 기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유럽 기자를 박수로 맞아주시죠. 박수. 왜? 오셔. 오셔. 늦었어. 여기까지 걸어오다가 방금 걸어오다가 막 갑자기 뛰는 거는- 헐레벌 먹은 거 아니야? 초치에 들어오려고 반가. 그러겠습니다. 거물 기자 두 분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금 들었어요 지금? 네? 무슨 얘기 들었어? 지금 막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장이 자꾸 나는겨 몇 년째. 네. 근데 이게 이번에 또 고장이 난겨 작년 7월에. 네. 왜 고장이 났나 보니까 이걸 고치기로 몇 년 전부터 이미 정해졌었는데 이게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후임자가 몰라서 계속 안 고쳐서? 교체를 안 하고 조체를. 우리 둘이 체르노빌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 무서운 거. 그 드라마를 보셨구나. 왜 둘이 보는 네. 거야? 아니 같이 보진 않았고 제가 보라고 하도 보라고 무릎 그래가지고 꿇고 봐달라고 자꾸 이거 꼭 좀 봐달라 이거 잘 꼭 봐야 만든 된다. 다큐멘터리죠. 네. 영화 네. 드라마 드라마인데 이제 다큐적인 드라마. 너무너무 네. 무서운데 네. 이 작품의 가장 큰 단점은 실화라는 것뿐이다. 믿겨지지 않는 네. 아무튼 네이버 댓글 11페이지 네이버 댓글 읽어주시죠. 16페이지요? 11페이지. 11페이지 네이버 댓글을 지금 막 읽겠습니다. 네, 중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자, PCSK 땡땡땡님이 인재 사고 아유 한심하다. 다음에 네오님이 원전 기술은 완전하나 그걸 운용하는 게 불완전한 사람인 게 문제다. 더 문제는 한국 원전 마피아는 부패하기까지 했다. 일본 원전 사고를 낸 원전 마피아인 도쿄전력 임원진 전원 무죄 받았다. 자 이게 우리가 수력 발전소가 고장났다고 엄청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수력도 무서울 수 있죠. 물이 그래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우리 근데 수력은 좀 안 무서워. 덜 무섭지. 덜 무서워. 실제로 댐이 이제 폭파된다든지 아, 진열이 간다든지. 나를 무섭게 하려고 사고를 키우고 있어. 거의 막 소행성 충돌을 막 걱정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아니 비교죠. 외국에서 댐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도.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부실공사. 근데 그건 이제 공사 자체를 개판으로 지었을 경우고 이런 관리 소홀도 댐 폭파가 무너지고 그럴 때까지 갈 수가 있나요? 테러. 테러. 아니, 테러는 조심해야죠. 관리 소홀의 범위가 사실 예상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그 다른 발전보다 원자력 발전은 정말 이 재해가 너무 오랫동안 가고 광범위에 미치고 또 다른 나라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제 그 서재희 기자 말씀에 이제 약간 태클을 걸자면은 이제 공기업적인 사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이면 더 잘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민간 기업이 오히려 더 영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공기업이고 그나마 사고 있었을 때 공개가 보고를 되니까. 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알 수 있는 그렇죠. 것인데 그 민영화로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거죠. 박대 기자 말대로 진짜 이게 그나마 공기업이니까 알려진 거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왜 그 노동자를 이렇게 공장에서 사고 나면 응급차부터 안 부르고 회사에 먼저 신고하고 막 그런 것들 우리가 보잖아요. 이 고리의 원전 3호기 사고도 이 조사의 주체가 우리 그 수력원자력이 아니고 저기 원안위가 있잖아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 이제 위원회에서 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력 원자력에서도 당연히 이제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객관성을 떼야 되기 때문에 원안위라는 규제 기관이 그 따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나마. 네. 규제기구가 반드시 따로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네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원자력 안전기술원입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자력 안전기술원. 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게 그럼 지금 입장은 뭐 한수원 입장은 뭐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수원은 이미 이제 이게 교체를 드러나는 게 했고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하나하나 이제 다 따져본 거예요. 왜 이게 교체가 안 됐는지 12년 동안 교체가 안 됐더라.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니까 한수원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상세 보고를 했고 그 상세 보고의 과정에서 알고 보니 직무 리스트에 반영을 안 했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걸 몰랐다더라. 담당자가 바뀌면서 너무한다. 네, 그렇게 너무한다.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또 앞으로는 이제 직무 잘하겠다. 리스트에 반영을 했다. 그리고 수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인데. 교체를 다 했고 직무 리스트에도 반영을 했고 이제 반복되지 않겠다 이렇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전 사실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까지 다른 게 뭐가 또 직무 리스트에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불안하죠. 네. 한번 쫙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제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직무 리스트에 사실은 더 철저히 하려면 누가 빠뜨렸는지까지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까지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반영을 했다. 이 선에서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진짜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뿐이 아니라 지난주 MBC 보도 따르면 월성원 원전 1호기에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새고 있더라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우와. 클리앙의 옥시엔님이 월성 원전 1호면 경주잖아요. 섬나라 오염수도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이 저런 상황이면 어떡하냐 아이고 그러는데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네. 저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이 친환경이다. 원전 엄청 좋아하죠. 옛날에는 이거 막 원전하면 이렇게 막 마스크에다가 뭐 회골이거나 뭐 방사능 막 그렇게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원전 개수를 줄이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그런 에너지 쪽 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아니다. 이것도 친환경이다라고 정부가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는 원전 깨끗한 에너지 뭐 우리도 깨끗한 에너지라고 알고 있잖아요.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지금 뭐 원전을 빼면은 대한민국 전력 수요가 되게 줄어들고 전기값이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피해 볼 거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댓글 여기 한번 네, 고배드리며요. 고무대야님이 나라이님이 딴 나라 가서 원전은 친환경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한번 말해보지 그래. 그토록 친환경적이면 각자 고향에 친환경 에너지 원전 한 개씩 만들던가. 그렇게 친환경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각종 원전 수들은 안전한 거지. 그걸로 쌀도 씻어 밥하고 국도 끓여 먹고 그래라. 익스터미나누트스님이 저게 우리나라에서만 저지랄을 해서 뭐라 하고 해외에서 인정해줘야지. 근데 이런 비속어가 나가는 뭐 저희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좀 이런 기사 보면 유럽 연합에서도 근데 그린 텍스노미 원전 포함했으니까 우리도 괜찮다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이 모자 짱짱 걸림도 이제 친환경 원전 저거 EU 기준인데 이거 사실 빡세긴 하다. 그 기준 다 충족하는 기술 자체가 아직 개발도 안 됐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그린 텍소노미 유럽 연합에서도 뭐 원전 뭐 친환경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어떤 일정한 조건들 특히 이제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폐기물이 제일 이슈예요? 그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그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푸틴이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며칠 전에 터졌잖아. 오늘 또 보니까 이제 네. 기사 보셨겠지만 터졌잖아요. 네. 그 누가 터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터뜨려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요? 예. 러시아니 뭐 미국인이 뭐. 왜냐하면 이제 공급 그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쪽은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원전 아니고는 유럽에서는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도 이제 탈원전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텍소노미에 녹여져 있는데 사실 그 저도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 되면은 원전 없이 친환경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지난 5년 동안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한 결과가 지난해 7.5%입니다. 전체 발전 중에 7.5%. 많이 늘어난 거기 한 건가요? 예, 아니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지난 5년간 정부 이전에는 4% 이 정도였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0.3% 포인트 올린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리는 게. 이게 기술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부지 땅값 때문에. 땅값 때문에. 네, 한국은 땅값 비싸잖아요. 땅값 때문에도 네. 그렇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시설을 많이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게 친환경이라는 게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문제가 된 게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해상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예상했던 그 전력 양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특히 기후 위기가 오면서 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발전량이 이제 떨어지니까 재생에너지를 왕창 늘렸던 국가들 위주로 더 에너지 위기가 심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이 간헐성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뜨면은 이제 발전할 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태양광은 안 되고 밤이 돼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전기 생산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맞춰주는 반대가 필요해요. 반대가 필요하면 이제 원전을 그 반대로 할 수 있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원전 한 번 키면 되게 몇 시간씩 걸리고 키는 데만 이제 며칠씩 걸리고 끄는데 또 며칠 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반대로 이렇게 해주는 걸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걸 가스로 하거든요. 가스. 예. 그럼 화력이네요 결국. 가스 화력 발전이죠. 예, 네. 가스. 그래서 이제 유럽이 가스를 많이 썼던 거예요. 우리는 친환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변동성을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하면은 러시아가 값싸게 공급해주는 파이프라인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변동성을 잡아주겠다. 이게 유럽의 계획이었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지금 그걸 장담할 수 어렵게 되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 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변동성이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스로 잡을 예정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가스도 이제 이 탄소를 배출하긴 하지만 석탄보다 훨씬 낫거든요. 석탄보다 나으니까 이 변동성 문제는 일단은 가스로 잡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 정도는 아니지만 가스 수급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봉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현 정부 들어서 특히 이제 전 정부와 대립각 이런 것 때문에 전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했지만 현 정부도 원전으로 간다라고 이제 어떤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있고 아니다. 그러면 원전을 다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로만 가야 된다라는 게 반대쪽 프로파간다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원전을 다 꺼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전을 다 끄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약간 쟁점이 그거죠. 노후 원전들이 이제 도래하고 수명 이제 설계 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더 연장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이거 대신에 이걸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당장 이제 원전과 재생에너지 양자택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에너지 상황을 보자면은 둘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일단 노후 원전을 연장하는 거, 수명 연장하는 거, 그리고 신규 원전 짓는 거 이 두 가지가 일단 원전을 쭉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의견을 봐도 사실 신규 원전 짓는 부분은 되게 거의 없어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새로 원전 질 땅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예. 어디다 더 짓겠어요. 그다음에 보통은 짓는 데가 이제 동해안이나 부산처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이 짓는데 그 송전선을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지을 부지도 없고 그러면 어디를 더 짓냐? 아예 안 짓는 건 아니고요. 그 신한울 원전이 원래 짓기로 했다가 안 짓기로 한 원전들이 있거든요. 그 옆에는 바로 지금 다른 원전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기 정도만 더 짓고 나머지는 그냥 기존 원전을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연장해 쓰는 그거가 돼 있지. 어디다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현재 정부 계획에는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고 같은 게 나는 게 이제 노후 원전이 수명 늘리다가 자꾸 이제 사고가 하나둘씩 나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노후 원전이라고 하면 40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40년이 설계 수명이죠. 설계 수명. 그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노후 원전이 몇 개나 있어요? 어디? 지금 전체 몇 개 아니 노후 원전이라고 하면 그 말의 범위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계 수명 40년이 이제 도래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12기를 2036년까지 수명 연장하는 게 현 정부의 이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12기니까 적지 않죠. 엄청 많네. 고리 원전이 대표적인 이제 노후 원전들이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핵 발전 기술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자꾸 이런 사고가 나면 자꾸 멈추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인수인계 때문에 뭐 부품 안 갈아 꼈는데요? 뭐 말이 안 되는 이러면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사고여서 저희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36년까지 있으면 12기에서 또 불안한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참 이런 불안감은 참 어떻게 한수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는 하겠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한수원이 잘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이제 네. 원안위 같은 이런 규제 기관에서도 더 철저하게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원안 위원들이 있거든요. 원자력 안전 위원들. 근데 그 원자력 안전 위원들의 구성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견제할 그렇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여야 나눠가지고 이제 추천해서 선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사안으로 번지면 안 된다라는 네. 기본적인 이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정권이 바뀌든 어떻든 안정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죠. 근데 원전은 목숨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치와 좀 벗어나서 하면 좋을 텐데 안 그러겠죠? 에너지가 너무 정치화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참 마음이 그게 아픈데요. 문제입니다. 제가 서류를 하나 들고 와봤어요. 이건 좀 원전 얘기는 아니고 네네. 재생에너지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산업부가 낸 자료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2030년 신재생 발전비 중 30%는 도전적이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30%? 네. 지금 7%인데 예, 지금 7.5% 지난해 7.5%인데 어. 30%까지 8년 만에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런 자료를 8년 만에?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9개월 뒤인 올해 8월 지난달에는 과다한 수치다. 그게 과다한 수치고 21.5%도 적극 노력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권이 그 사이에 바뀌었긴 하지만은 공무원들은 똑같은 공무원들이거든요. 다 직업 공무원들인데 이제 9개월 전에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지금 와서는 과다한 수치고 그보다 훨씬 30%에서 훨씬 낮은 21%도 적극 노력해야 가능하다. 실제로 예. 그 원자력 관련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이 직접 제가 만나본 분들도 솔직히 좀 혼란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기조가 확 바뀌니까 어떤 갑자기 뭔가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공무원들은 계속 똑같은 일을 사실 하고 네. 있는 아니 이게 것인데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기재부나 외교부나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우리 저번에 환경부 그렇죠. 4대강 180도 바뀐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말을 안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폐쇄하기로 이게 했다가 사실은 뭐 이런 연장한다 이러면 그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먼 시점을 보고 그렇죠. 사실 원자력도 사실 먼 시점 봐야 되거든. 하나 지면 이제 40년씩 쓰고 하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뭘 하느냐에 대해서 너무 정치화돼 있어서 그 점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와 이거 정권마다 네. 예를 들어 정권이 계속 바뀐다고 치면 네. 계속 이게 바뀌었다 그러니까요. 안 된다. 이게 뭐 짓다 말다 그렇게 할 것인지. 수명 연장해 네. 마라 해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런 정치를 내려놓고 좀 더 많은 그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들은 좀 정치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사회 앞날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국에 속하고 안타깝게도 재생에너지를 해상 풍력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입지를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생에너지는 근데 이게 이제 지나간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이런 상황이고 다름 아닌 기업들이 하기를 원해요. 삼성이 최근에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자선기업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2050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노원전 수명 연장하는 게 물론 이제 잠재적인 불안감을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수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네. 전 세계 원전의 일정 부분은 40년 지난 원전들이 지금 계속 가동이 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그게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수명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 40년 이상 설계 수명이 40년일 뿐이지 이게 부품을 교체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더 많이 쓰는 거는 상당히 일반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하기로 했다가 뭐 뒤집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막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안 갈고 그 이건 40년이라는 게 40년 되면 무조건 닫아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개념이.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연장 심사를 하고 보관 공사를 해서 어느 기한만 10년 정도만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 운영되는 방식. 삼각김밥 유통기한 같은 거네요. 삼각김밥은 근데 반드시 썩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만 생산하면 다른 그렇죠. 부품도 교체하면서 엄청 오래된 쓸수 자동차 있으니까. 안전하게 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그렇습니까? 본인 차 네, 제 차는 썩었잖아. 16만밖에 안 탔어요. 16만이면 이쪽에서는 말도 못 꺼내요. 30만 이런 차 많습니다. 택시. 그 16만밖에 안 탔어요? 근데 한 20년 되지 차의 않나요? 연식은 20. 07년식이니까 07년식이면 15년 15년, 20년 안 됐어요. 훌륭한 관리를 잘했나 보네. 관리할 게 없어. 아니 적게 탔네. 네. 아니 뭐 자 많이 안 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막 지금 아까 말한 한국에 그런 노후된 원전이 문제다. 하지만 원전은 친환경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새로 짓자. 근데 질 데가 없어. 좁아. 비싸.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SMR 소융 모듈 10 아니겠습니까? 네. 모듈이란 게 막 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모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모듈, 그러니까 SMR이 그대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 약자인데 네. 리액터가 이제 반응로이기 때문에 보통 원전을 리액터가 부르는데요. 아 반응이라서 리액터구나. 예, 이제 핵 반응이 일어나니까 안에서. 네. 그래서 이제 SMR인데 이게 이게 여기 뭐 댓글 읽고 갈게요. 뽐뿌의 해적파님이 SMR 이거 개발에 문제 많아 이거. 방패 물질 나오는 게 대형과 동일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원전이 괜히 대형화된 게 아니야. 이게 효율도 낮고 많이 배우신 분이네. 방패 물질은 더 많이. 이거 왜 추진해야 되냐? 미국처럼 땅이 넓어서 송전선 깔는 게 하나 진짜 그건 또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냥 시원하게 대형이 많다. 대형이 많. 그나마 방패 물질 보관할 때가 경주밖에 없어 더 늘리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루리앱에 소실은 소울실버 하시는 분이구나. 소울실버 하시는 분이 SMR은 미래 에너지로 적합한가 아닌가 매우 너무 궁금하다. 이게 완전 차세대 에너지라 하는 핵 융합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원전보다 안전한 일체형 소형 원전으로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잘 너무 궁금하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소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커다란 이제 보이는 고리 원전, 신고리 원전들은 1기가와트 정도 출력이거든요. 1기가와트. 1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보통 100기가 정도 됩니다. 1%를 네, 원전 하나가 이제 1%씩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실 원전이 가동되는 게 20몇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를 20% 원전이 담당하게 되는 건데 딱 떨어지네. 딱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뭐 1.4도 있고 0.6도 있는데 대충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일자리가 사실은 일자리를 만든 이유가 그 정도 크게 돼야지 경제성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1을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이게 후쿠시마 사고처럼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뭐 15km 대피하고 30km 대피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한 10분의 1 정도 작은 걸 만들자. 작은 걸 만들면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대피되는 면적이 훨씬 더 적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 0.1짜리 이런 걸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걸 10개 만들어야겠네. 그렇죠. 똑같은 출력은 10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모듈러 방식으로 똑같은 걸 찍어내듯이 10개를 만들면은 좀 비용도 좀 아낄 수 있지 않냐. 뭐 그래서 이제 스몰 모듈러가 돼버린 것인데 들어가는 부품들도 이제 모듈러 방식으로 이제 동일한 걸 이제 여러 거 끼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냐면 더 안전할 수 있다. 사고가 나더라도 그 정도까지 후쿠시마 같은 참사는 안 난다. 참사까지는 안 참사까지 난다. 안 네, 참사가 안 날 수 있다.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연료 인계 질량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일단 사고가 이제 훨씬 더 빈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서는 예. 안전은 확실히 좀 나은 거예요. 예. 대형보다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일단 아무도 이걸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안 돼. 미국에서 지금 뭐 좀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어디서 만들어 놓은 데가 없어요. 어디서 추진한다고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네, 추진을 하고 있고 미제야 미제 기본적으로. 예, 하고 있는데 또 미국이 왜 이걸 추진하냐 하면은 사실은 미국은 3말 원전 사고라는 좀 안 좋은 사고, 원전 사고, 큰 사고를 겪은 다음에 신규 원전 짓기가 되게 빡빡해졌거든요. 주민들 워낙 반대하고 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거의 포기한 상황, 몇십 년 동안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걔들은 핵 잠수함이나 그다음에 핵 항공모함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원자력 항공모함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원전이 작은 원전인 거예요. 그게 SMR? SMR을 볼 수가 있죠. 일종의 예, 작은 원전들은 계속 만들고 그 핵잠수함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배에 넣고 했는데 몇십 년 동안 배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큰 사고는 별로 안 난 것 같다. 지금까지 큰 사고 안 났던 것 같아요. 예, 폭발해서 뭐
사람들 대거 네, 죽다 이런 건 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걸 갖다가 그 육상에서도 발전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써보진 않았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뭐 미래형 원전이라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오염물질, 그러니까 그 폐기물이나 이런 게 적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안타깝게 아직까지는 이제 폐기물이 그대로 나와요. 네. 네, 큰 원전하고 똑같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그 핵잠이나 핵 항공모함은 그 폐기물을 바다에 그냥 버리는 겨? 그게 이제 어떤 나라는 바다에 버리는 나라도 있는 거, 뭐 동해상에 버린다 이런 뭐 전설 같은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래도 뭐 처리 미국은 기준이 어떻게 있겠죠. 처리 그렇겠죠. 기준 네.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이 그대로 나온다는 점이 있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게 미국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절박한 생각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제일 이제 큰 이슈는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쵸. 사실은 음. 탈핵보다는 탄소 중립이 더 큰 이슈예요. 글로벌리는. 그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재생에너지 100%가 정말 좋은데 이상적인데 예, 어떤 나라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SMR이라는 좀 위험도를 낮춘 원전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냐. 예,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바로 해보긴 좀 그런데. 그래서 좀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아니, 상황이에요. 일단 폐기물이 똑같으면 좀 별론데요. 예, 좀 근데 그런 그것 점이 있죠. 때문에 예, 그런 점이 있죠. 반대하시는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안 반대하시는 좋게 분들이 많이 보시는 분들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게 폐기물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예. 그 상황에서 똑같이 폐기물이 나오는 거를 또 막 늘려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해요. 일단 어떻게든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상용해서 쓴다 이거는 좀 더 여러 가지 변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기술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빌 게이츠가 사대를 투자해가지고 뭔가 좀 개발해보고 이런 거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희망이 될 것인지 이거는 여러 가지 모색하는 범위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이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도 과거보다는 효율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갈수록. 지금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일단 윤석열 정부는 지금 원전 일단 친환경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원전을 SMR이건 대양이건 간에 아니면 그 수명을 늘리는 건지 간에 늘려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원래 지난해 발표는 30%였는데 의욕이 넘치던 올해 21%로 아니,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잡았어? 충분히 가능하다 해놓고 올해는 이제 21%도 안 된다. 21%도 적극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작년에 이랬다 올해 이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무원들께 물어보니까 사실 작년에는 이게 안 될 줄 알면서도 또 위해시키니까 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 점이. 그래서 어쨌든 21%도 상당히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늘 해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현 정부도 어떤 정치적인 수사로는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을 말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7.5에서 21.5로 가는 거는 상당히 많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 정부도 실제로는 어쩔 수 없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갈 수밖에 없고 그것도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한 정도로 막대한 규모로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7.5인데 21.5까지 갔으니까 정치적 수사로만 보면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고 원전을 해야 되는 게 현 정부의 방침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재생에너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정도 노력이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환경단체라든지 또 제가 최근에 보도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한국에서 장사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 고익인 뒤에다가 뒤에 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덕후의 익명으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술 많아. 태양광, 풍력도 자체 기술인데 왜 원전만 파냐. 대댓글로 익명이 풍력 쪽 기술 쩌는데 아깝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풍력 기술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풍력 쪽 기술 괜찮은 편 아닌가요? 근데 네, 이제 기업들이 있죠. 풍력도 있고 사실 태양광도 뭐 이렇게 기업 이름 구체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한때 막 그리고 떴던 기억도 있죠. 효율도 저는 태양광이 초창기 효율이 엄청 낮았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태양광 업계에서도 상당히 꽤 괜찮은 뭐 선두주자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이 좀 올라간다면 옛날처럼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그런 태양광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 정부에서 그 태양광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비리가 있다면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리가 있다면 그 썩은 그런 건 잘라내야 되지만은 이 태양광 자체라든지 풍력 자체는 어떻게든 우리가 뭐 100%는 할 수 없지만 그 중요한 비중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 정부도 일단 내부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광고 이제 프로파간다를 할 때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도 이미 2년 전에 미국, 유럽, 중국에서는 아리백을 달성했어요. 미국, 중국, 거기 유럽의 있는 공장에서 예, 공장에서 달성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연 재생에너지 100%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거기도 이제 사실 재생에너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국도.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달성을 했어. 2020년에.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나머지 공장에서는 202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국에 있는 공장도 하겠다고 하는데 무려 2050년 가야 하겠다고 했어요. 2050년이요? 예. 23년이 남았죠. 우리나라는 네, 좀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그래서 풍력발전소 이런 것도 되게 짓기가 어려우니까 해상 풍력으로 가는 많이 것인데. 돌리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지어도 이 21.5 정부가 낮춘 21.5도 정말 열심히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이제 재생에너지는 끝났어 이런 말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 계획만 따라가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따라가려고만 해도. 네. 저기 루리앱 댓글. 루리앱의 아레이토스님이 아리백이 우리나라에서 힘든 이유 네덜란드 연기금이 한국 원전은 유럽 기준에 안 맞아서 친환경이 아니라고 하긴 큰일 났네 덜덜. 이건 덜덜 할 만한 일이 그러니까 어차피 아리백에는 이제 원전이 안 들어가요. 재생에너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은 재생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원전은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탄소 배출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거는 재생에너지일 수 있고 또는 원전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네. 미국 기업이나 유럽 연기금 운용사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재생에너지 늘려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데 그게 우리 기업들에게도 그러면 정말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덜란드 연기금 같은 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이 방금 최근에 이제 30에서 21% 줄인 게 좀 너무 많이 줄였다.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때 가면 모자랄 텐데 기업들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너희 감당 가능하냐 이런 좀 우려를 표시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암참이라고 하는 그 보통 약자로 부르는 주한 그 미국 상공회의소 네. 역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30 내지 35%는 필요하다. 2030년까지. 그래서 이제 너무 빠듯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빠듯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사실 SK나 LG 같은 기업에서도 갈수록 그 아리백 동참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테고 그렇다 보면 현재의 그 재생에너지 속도로는 좀 그 역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 네. 상황. 이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 불안하다는 인식도 있겠지만 현실상 지금 아예 다 셧다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뭐 쉽지 않다. 땅도 좁고 뭐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참 이래저래 다 어려운 문제. 상황이에요. 네,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원전으로 해야 돼. 아니야, 우리는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해야 돼. 이렇게 완전히 첨예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정인욱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끄자고 할 수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원전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그만두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지만은 그것이 좀 어려운 단계까지는 거기까지 버티려면 예, 둘 다 지금 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 상황이다. 빼먹고 말이죠. 빼먹고 이러면 리스트에 안 써서 리스트에 안 써서 12년 동안 안 하면 어떡해. 실화입니까? 담당 공무원은 사실 좀 혼나고 말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 제대로 혼나야죠. 그러면. 제대로 혼나야 돼 진짜. 누구 잡을 일 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원전을 권모하시는 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일반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네요. 웃을 일이 아니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방송하는데 특히 이제 재난 방송 이런 거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사명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나태함이 어떤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나태함이 아니고 조직적인 무능함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걸레지 못한 건? 그렇습니다. 아, 참 걱정이네요.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이 떨지 않게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대희 기자와 서재희 기자. 왜냐 이게 쉬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두 개 필요했어. 두 명의 제가 원안위를 출입하고 있고 박 기자가 한국 수력 원자력을
또 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둘 입장- 다 이제 얽혀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보완되는 그 두 개의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오늘 녹화 어떠셨는지. 아, 소개해 줘. 너무 저는 박대희 기자 있어서 또 든든했고요. 어려운 부분인데 그 즐거웠습니다. 카카오 이후로 처음 아니신가요? 맞아요. 카카오 이후로 엄청 오랜만에 작년 오신 거네.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밖에 안 됐나요? 네, 카카오 1년 전에 국감 앞두고 막 했었죠. 박 기자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저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혁 기자가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저 많이 늦었 10분 늦었는데.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뭔가 좀 그 의견이나 정혁 기자 의견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는 좀 듣는 역할이었어요. 정현 기자는 뭐야 텍소노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텍소노미 기네요. 근데 평소에 약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늘 있는 정도. 저는 좀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냥 뭐 원전 안 돼 무서워 다 없애야 돼 이럴 수 있는 낡았으니까 상황. 닫어 이럴 수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가장 안전하게. 듣다 보니까 이게 푸틴이 참 여러 가지로 민폐네. 엄청나게 아,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해 빨리 해 네. 빨리. 푸틴은 아, 가스관이 가장 상황이 장난이 큽니다. 아니에요. 그게 내가 역할을 했네요. 진짜. 네, 그게 제가 이제 그 지금 독일에 살고 있는 어떤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독일에 사는 공무원한테 왜 어떻게 얘기를 듣죠? 전에 들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로 쓰긴 좀 그렇지만 이제 전에 듣기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난달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140만 원이 나왔다. 140만 원? 한 달에 140만 아니, 원. 지금 영국은 몇 백만 원씩 기사가 많이 나오는 나와요. 거잖아요. 그 혹독한 네. 겨울이 지금 140만 원 어떻게 140만 원이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밥을 먹을 것이냐 난방을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래요. 영국 같은 데는. 독일도 그게 심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배가 뛰었대요. 10배가. 이제 원래도 그- 비쌌는데 10배가 근데 벌써 이제 10배가 더 뛴 거야. 예. 겨울은 아직 닥치지 않았는데 네. 벌써부터 그런 그래서 거죠. 이건 그래서 문제는 이제 유럽이 사실은 탈원전, 특히 독일은 탈원전 아주 강조했던 국가인데 에너지 난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당장 탈원전 합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정말 힘든 거예요, 에너지라는 거는. 독일 같은 나라가 네. 적극적으로 그 이제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서 많이 비중을 늘려가던 상황에 이 러시아 전쟁 터지는 바람에 완전 난감해진. 그리고 노드스트림 실제로 지금 터져버렸잖아요. 네. 네. 두 군데 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누구야? 가스관이 되게 여러 개 있긴 해요. 그 네.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유럽 가르치는 여러 가지 관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터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이 되는 상황이고 영국도 상당히 가스에 많이 의존했거든요. 맞아요. 영국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발전 비중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걸 맞춰가려고 이제 가스를 많이 의존을 했는데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온도를 5도 낮추기로 했답니다. 그래 수영은 수영장? 예. 수영은 좀 덜해도 뭐. 예. 그리고 밤에는 도시에 이제 불을 다 꺼버리고 그건 좀 위험하겠다. 예. 신호등도 도심 지역이 아니면 신호등 꺼버리고 신호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펠탑을 자정 이후에 심야 시간에 꺼버리는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베르사유 궁전도 이제 야간에 이제 조명을 안 하는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전 세계적인 위기인 것 같고요. 유럽은 지금 에너지 때문에 난리고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난리고 또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그래서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가 좀 위기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도 뭐 주가도 많이 폭락하고 환율도 지금 난리인데 정치인들이 좀 이런데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제발요. 생각합니다. 예. 제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전 답답한 이야기인데 정부가 알아서 잘하겠죠? 눈썹 아주 그냥 알아서 잘 못한 히바이든하면서 케이스를 지금 취한 걸로. 그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되게 남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남 얘기가 결코 아닌 게요. 우리한테 오던 그 가스가 그쪽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치. 유럽은 주로 러시아에서 가스 간을 통해서 이제 들여오고 있던 거를 대체하려면 이제 LNG를 이제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이 LNG를 많이 수입해서. 수입해 그래서 이제 쓰는 나라는 제가 이제 그 항적을 추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배가 이제 그 가스를 실은 가스를 배가 싣고 이 우리나라로 오다가 방향을 유럽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방향을 틀어요. 돈을 더 준다니까 실시간으로 우리나라로 수정됩니다. 오다가 퓨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죠. 돌려 예. 네. 다시 이제 저 유럽 쪽으로 트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더블 생겼는데 더블 정말로 그런 무전으로 경우들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더블이래 이러면 더블이야 그러면 가는 거야? 예, 다시 가는 너무한다. 거죠. 그럼 우리가 더 이제 에너지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네. 이렇게 다 아, 근데 이제 다만 됐어요. 이게 이어지면 진짜 힘들겠네. 예,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 가스요금 10배 됐다 이런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가스요금 10배가 안 됐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20년씩 장기 계약을 해놨어요. 80% 정도 물량은 20년 장기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급등을 하진 않아요. 장기 계약할 때 조건이 뭐냐면은 유가에 연동시켜 놨거든요. 올라도 유가만큼만 오르는 거죠. 근데 나머지 20%는 시가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럽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알아서 잘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보기 좋게 배반한 우리 공무원분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저희 대들기는 매주 수목 이번 주는 목금인가요? 그러네요.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업로드됩니다. 저 서재희 박대기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졌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조할 부탁드려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선배 안 나왔으면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어려워서 못하냐고 혼자서.